제1호 총선을 100일 앞두고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8명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여수 갑 선거구는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수 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침체된 수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을 바랐습니다. 또 지역대학 활성화와 미래 관광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유권자도 많습니다. 경자년인 올해 순천시는 평화와 경제 번영의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문제와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된 인근 시군과의 갈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해 들어 속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른 오름세에도 사육농가들은 과잉 사육에 따른 속값 폭락을 우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순천시는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평화와 경제 번영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도한 인구 경쟁과 순천만 PRT 등 현안들은 해를 넘겨서도 고민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2020년 역점 시정을 생태경제의 새로운 순천시대로 정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경전선 고속전철화 사업과 신청사 건립 결정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가온 경자년은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평화와 경제 번영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생태와 문화를 두 축으로 해서 평화와 경제 번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생태와 교육, 경제를 연계한 삼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양뜰 일원을 미래산업의 특구로 만드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오는 2023년 두 번째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오는 3월에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AIPH의 총회 승인을 추진합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인구 문제 갈등은 장기적으로 전남 동부 지역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 동부 지역이 통합되는 게 저는 연례적인 인구 배각이 논란을 없애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행정과제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는 오는 13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안이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예정지 확정도 해를 넘겨 고민이 깊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인구 늘리기 갈등에 광역 행정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행정 감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행정적으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강한 견제와 감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시. 올해는 생태도시를 넘어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미래를 여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 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2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고로 상부 브리더 개방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법제처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함에 따라 행정처분을 최종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사고 발생 이후 마련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 계획 등 개선 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이 광주관광재단과는 별도로 독자 설립 운영됩니다. 전남도는 행안부가 전남관광재단 설립에 대해 광주관광재단과의 통합 운영 검토를 전제로 조건부 설립 승인했지만 광주시와 협의 결과 현실적으로 통합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독자 설립 운영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관광재단이 독자 설립 운영되더라도 광주관광재단과 공동 추진 가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전남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의회에 상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21대 전국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서도 입지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바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저희 뉴스는 오늘부터 총선 후보군들의 출마의 변과 또 핵심 비전을 들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여수 갑 선거구의 후보자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화수 후보의 슬로건은 내일, 내 삶, 내 꿈의 여수. 고질적인 지역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에서부터
경제적 기반과 산업 구조까지 뿌리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산단과 수산업과 관광업을 중심으로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질적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 일, 내 삶, 내 꿈 있는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김유화 후보는 여권의 텃밭인데도 철도망, 도로망 등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책임을 정치권이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더가 먼저 지역을 바닥부터 알고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 여수를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을 위해서 뛴 시의원의 경험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는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김점유 후보는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 체제를 지탱하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할 말 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내놓았습니다. 지역의 산업 체계에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화석에너지 사용 제한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여수 석유화학 산단의 산업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조계원 전 경기도 정책수석의 슬로건은 사람을 사람답게, 여수를 여수답게. 중앙정치와 경기도정을 경험하며 체득한 혁신적인 시책들을 지역민과 함께하고 싶다는 포부를 내놓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이나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왔는데 저는 그 성과들을 여수의 환경에 맞춰서, 여수의 실정에 맞춰서 접목하면은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검사장까지 오른 공직 경력에다 여수시장 경험까지 갖춘 주철현 후보. 힘 있는 국회의원이 지역도 살리고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무게감 있고 또 역량이 있는 이런 일꾼을 국회로 보내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지만 여수가 지역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왔다는 최도자 의원. 지난 4년간 중앙 정치인으로서 경험뿐 아니라 내실 있는 실적을 쌓아왔다며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힙니다. 재활병원뿐만 아니라 여수 산단에 안정교육장을 유치한 경험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경제발전과 복지실은 기필코 해내겠습니다. 정의당 김진수 후보는 여수 지역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출마 일성을 내놓았습니다. 외형적 성장의 그늘에서 실제 서민들의 아우성은 더욱 커져만 가는 기득권 구조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낮은 곳에서 서민의 대표로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현직이면서 소속 정당이 없는 이용주 의원. 향후에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정치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지역의 중심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놓았습니다. DJ 위에 어느 누구도 지금 그걸 자임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없는 상태인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재선 의원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호남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적인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수갑 선거구의 입지자는 현재 8명. 정당과 인지도, 정치적 여건은 각양각색이지만 총선 당일까지의 100일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이번에는 총선에 앞서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수시 갑 지역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지 조희원 기자가 현장을 돌아보며 그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나비 모양 반도, 여수의 오른쪽 아랫날개에 위치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여수시 갑 지역구. 천혜의 어장을 품은 덕에 여수 수협은 수년째 전국 1위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았습니다. 여수시에 적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정책 자체를 수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 갖고 정책 토론을 한다거나 수산업 분야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거나 그런 자체가 없었죠. 해가 갈수록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여수 중앙동 진남상가의 상인은 선거용 정책은 바라지 않는다며 쓴소리를 했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는 상가나 이런 자영업자들을 만나고 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비전들을 제시는 하시는데 되시고 나서는 크게 와닿는 부분들이 없어서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주시면. 학생 감소로 경제 침체에 늪에 빠진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 인근 상인은
발로 뛰는 정치를 하라는 일침을 놨습니다. 피부로 못 느끼실 겁니다. 아마 의원님들은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한번 좀 돌아도 보시고 만나도 보시고 이제 저희 주민들하고 같이 좀 직접 참여도 하고 대처를 좀 그랬으면 그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섬 지역 주민은 생활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바람을 내놨고 손지네가 가끔 한 번씩 오면 이제 뭐 3살 먹는 것도 2만 원 돈 이제 경비가 어른들 차비오차 뭐 10만 원 돈 헐랑해버려요. 그렇게 잘 못 들어온다고요. 저기까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좀 경비, 차비, 배선비 좀 싸게 해줬으면 그 바람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광 발전을 모색해달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한국의 여수는 그런 해양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그런 쪽으로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국회의원 적임자는 누구인지를 찾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출마자들이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조이완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인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대에 세계에서 가장 긴 인피니티 수영장을 갖춘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여수, 경남, 광주 문화방송 3사는 오늘 광양만권 경제청과 여수시가 참여한 가운데 HJ 매그놀리아 용평 디오션 호텔앤리조트와 공동 투자 협약을 맺고 여수시 화양면 장등해수욕장 인근 7만 4천여 제곱미터에 오는 2023년까지 270실 객실과 건물 옥상에 170m 규모의 수영장을 갖춘 리조트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투자 협약으로 성공적으로 리조트가 조성되면 나인홀이 추가되는 주변 디오션 골프장과 더불어 여수 지역과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새해 들어서도 산지 솥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큰 숫소 한 마리가 1,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지난 수년 동안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육농가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틀 무렵 무한한 가축시장. 경매장을 가득 메운 소들과 농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경매사 외침은 밀려드는 주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큰 숫소 한 마리 최고 가격이 1,000만 원 선. 그 남소도 700만 원을 거뜬히 넘겼고 송아지는 500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연속 4년 동안 전국 최고 거래대수 1위를 했다. 너무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수년째 계속되는 산지 솥값 고공행진에 정작 사육농가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소 사육두수가 적정치인 310만 마리를 넘어서면서 지난 2011년 집단 도산 사태를 부른 솥값 폭락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송아지 생산이 계속 늘면서 내년에는 320만 마리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320만 두가 넘으니까 불안하죠. 앞으로 이렇게 간단 보장도 없고. 경기 침체로 한우 소비가 감소하고 수입산이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솥값 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주요 철새 도래지 주변에 축산 차량과 출입자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순천만과 영암호 등 도내 철새 도래지 주변에만 36만여 마리의 철새가 관찰되고 이들 철새 가운데 일부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도는 또 주요 철새 도래지에 현수막 100개와 발판 소독조, 입간판 200여 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공동방재단과 시군 방제 차량을 총동원해 주요 철새 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접 농가도 집중 소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인근 해상에서 7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 일부가 파손됐지만 선장 64살 A씨 등 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운항 중 암초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도사동 골드클래스 101동에서 104동 34통 주민 116만 7천 원.
해룡면 신대 23리 주민 100만 원, 여수시 쌍봉동 28통 LG화학 도원사택 분여회 97만 6,141원, 순천시 도사동 골드클래스 105동에서 108동 35통 주민 89만 8천 원, 우성아파트 101동 103동 주민 55만 원, 여수시 만덕동 14통 주민 54만 원, 성악맨션 주민 4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주민 44만 4천 원, 봉남마을 주민 36만 5천 원, 순천시 도사동 동편마을 주민 35만 원, 순천시 도사동 서편마을 주민 35만 원, 교량마을 주민 30만 원, 청년회 주민 28만 1,140원, 홍두마을 주민 24만 원, 여수시 율촌면 월산 2구 주민 2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